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과적을 막기 위해 해수부가 전산 발권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참사 1년이 흐른 지금 이 과적을 막는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20여 톤 여객선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아찔한 운항을 이어간다. 과적 표시 기준인 만재을수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이 여객선은 과적 운항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경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총 적재량을 비교해서 과적 여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여객선 과적을 막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전산 발권 시스템. 승선 차량과 적재물 무게를 전산 입력해 적재 한도를 초과할 경우 아예 발권이 되지 않도록 한 겁니다. 실제 과적을 막을 수 있을까? 차주가 화물차의 승선을 위한 발권을 요구하자 몇 차례 질문이 오간 뒤 곧바로 승선권이 발급됩니다. 자동이 뭐예요? 왜 짐 실어줍니까? 조금 화장대 하나. 개근대를 이용해 실제 중량을 측정하지도 적재물이 얼마나 실렸는지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물어보고 뭐 그렇다니까 나간다. 나와 확인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예. 승선 시 과적을 단속할 운항 관리자조차 없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이렇다 보니 실제 중량보다 적은 허위 발권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실제 과적 의혹이 제기된 여객선 역시 선적 차량 18대 가운데 7대가 짐을 전혀 싣지 않은 공차로 발권돼 허위 발권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법제화되어 있다든지 저희가 해야 되는데 오늘 아직은 그게 정확하게 지침이 없고. 있으나마나한 전산 발권 시스템으로 운항 중인 여객선은 전국 90여 척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이번 달부터 경남 각 지역의 공중 보건의가 줄어들면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이 심각합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에 응급 환자 20명이 찾는 이 병원은 하동군의 유일한 응급 의료기관입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6명 가운데 2명이 정부에서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입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공중보건의사가 1명으로 줄게 됐습니다. 응급실에 2명의 의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정부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중보건의 1명을 감축하는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농촌 지역의 열악한 응급실 환경에서는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응급실을 곧 폐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어요. 경남 지역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이처럼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은 9군데, 대부분 농촌 지역입니다. 이 가운데 3년 연속 미충족 기관 7곳에 대해 행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합천병원과 창녕 서울병원은 지정 취소가 됐고 지역 내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5곳은 공중보건의사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정 기준을 어긴 데 대한 불이익이라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턱없이 부족한 공중보건의 숫자가 근본 이유입니다. 올해는 특히 좀 줄어서 한 2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응급으로 취업했을 때도 어느 정도 인력을 예전만큼 배치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보건소에 이어 농어촌 응급의료기관까지 공중보건이 수급난을 겪으면서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창원시 진북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110제곱미터와 집기를 태워 소방서 추산 7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화목 보일러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외화를 훔친 혐의로 16살 A모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군은 지난 11일 아침 11시쯤 창원시 도계동의 빈집에 들어가 미화 3,000달러를 훔치는 등 6차례에 걸쳐 외화 36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창원에 잊지 못할 명소 10곳을 선정했습니다. 국민공모로 이뤄진 창원에 잊지 못할 명소 10곳엔 용지동 가로수길을 비롯해 진해 드림로드, 저도 연륙교 일몰, 주남저수지 가창오리 군무 등이 꼽혔습니다. 창원시는 용지동 가로수길엔 공방을 유치해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드는 등 명소에 걸맞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창원시와 지역대학, 창원상위, 산업단지공단 등 4개 기관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참여기관들은 지역대학은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교육과 취업 지원에 힘쓰고 창원상의와 산업단지공단은 유학생을 위한 일자리 발굴에 적극 나서며 창원시는 행정적 지원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고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70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복지 담당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시행되는 등 금연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버스터미널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여전했습니다. 공공장소 흡연 실태를 주아랑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하루에 15,000여 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는 KTX 울산역. 역사 인근 곳곳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만큼 간접 흡연의 피해도 크지만 따로 마련된 흡연실도 없습니다. 밖에는 이제 다 흡연구역이에요, 여기가. 흡연구역이니까 다 흡연실 세워놓는 거죠. 수백여 명이 이용하는 버스터미널도 상황은 마찬가지. 금연구역 표지판 아래 버려진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더욱이 금연구역 바로 옆쪽에 이렇게 흡연구역이 설치돼 있어 금연 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금연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병원에서조차 금연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병원 방문객들은 물론 환자복을 입은 입원 환자도 거리낌 없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핍니다. 담배 필 때 없어요? 원래 병원은 원래 금연구역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있으면은 다른 곳보다 간접 흡연의 피해가 더 큰 공공장소 흡연. 금연 정책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공공장소 흡연 실태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저는 요 며칠 쌀쌀해서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었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움츠렸던 어깨를 쫙 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아침 공기가 좀 쌀쌀하지만요. 오늘 창원의 경우 낮 기온 21도까지 올라갑니다. 평년보다도 조금 더 따뜻하겠는데요. 여기에 하늘도 대체로 맑아서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대신 오늘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니까요. 스카프나 카디건 등을 아침 저녁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구름의 양이 많은 모습이고요. 진주를 중심으로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공기도 비교적 깨끗하겠습니다. 기온도 크게 오르겠는데요. 아직 출근길은 좀 쌀쌀하겠지만 오늘 한낮 기온 함안과 밀양 각각 23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아침에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살짝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진주 22도, 산청 21도 등으로 어제보다 최고 8도가량 높겠습니다. 오후부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해상에서는 오전까지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 한때 북서 내륙에서는 비가 좀 내리겠고요. 당분간 낮에는 무척 포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경보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의 시군 소식 알아보는 경남 네트워크입니다. 밀양시가 단장면에 특급 호텔과 컨벤션 센터, 워터파크를 갖춘 휴양형 복합 테마 관광단지를 만듭니다. 우리나라 차 10회지로 알려진 하동에서 올해 첫 녹차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함안 군민의 화합 대축제인 제28회 아라제가 다음 달 1일 시작돼 다양한 문화, 체험, 전시 행사가 열립니다. 산청군이 지난해 관람객의 호응이 높았던 동의보감촌 시골 장터를 재개장해 매주 주말과 공휴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제49대 해군사관학교장에 김판규 중장이 취임했습니다. 김신임 교장은 해사 연병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싸우면 이기는 해군, 당당하고 신뢰받는 해군을 건설하는 출발점은 해군사관학교라며
생도들은 명예와 헌신, 용기를 삶의 기준으로 체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군 사관학교 37기로 임관한 김 교장은 정우남 함장과 특수전 여단장,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을 거쳤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제53회 진해 군항제에 외국인 3만 5천 명을 포함해 국내외 관광객 251만 7천여 명이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궂은 날씨의 영향으로 지난해 305만 8천 명보다 54만 1천 명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군항제는 전야제가 열린 지난달 31일 비가 내린 것을 시작해 축제 기간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은 날은 이틀에 불과했습니다. 창원시와 한국전력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창원시는 5개 구에 한 곳씩 충전시설을 설치할 장소를 제공하고 한전은 급속 충전기 5대를 포함해 충전기 20대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설치된 충전기는 공용 충전기로 전기차 소유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